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투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.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특히 비즈니스적인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의 기술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생겨난 비즈니스들도 재미삼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비트코인 하면 빠지지 않는 용어가 채굴입니다. 영어로는 마이닝이라고 하죠. 채굴을 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진처럼 엄청난 하드웨어 자원으로 채굴을 해서 거대한 채굴 공장까지 생겨났죠. 도대체 비트코인의 채굴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? 한번 알아가 봅시다.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은 블록을 생성하는 n개의 노드가 체인으로 연결돼서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이 중에 특정 노드에서 데이터가 위조돼도 나머지 과반수의 노드가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니 데이터가 위조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.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 아마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. 그리고 블록체인에는 데이터를 증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POW, POS, DPoS, POH 등등 이런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POW가 가장 처음 생긴 거고 비트코인이 이 PO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POW에는 채굴이라는 컨셉이 포함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생겨났는지 한번 알아봅시다.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? 그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신뢰일 것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보안이 아주 철저해서 누군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 완전히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입니다.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이런 거죠. 자, 내 지갑에 코인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수량은 완전히 믿어도 되는 거야. 왜냐하면 이 지갑 속의 수량은 보안이 너무나도 철저해서 그 누구도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. 이런 예처럼 지갑 속의 코인을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인 거죠. 다시 말하면 지갑 속의 비트코인 수량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. 이 신뢰는 무엇이 보장한다? 보안입니다. 보안. 그러면 보안을 얼마나 대단하게 해놨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왜 이런 신뢰와 보안이 필요했는지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. 때는 바야흐로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. 미국은 침체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를 마구 찍어대고 있었죠. 그런데 미국이 달러를 지들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의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죠. 그래서 그는 달러 발행 권한을 가진 특정 국가의 기관처럼 중앙화된 게 아니라 아무한테도 통제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심지어는 시스템 창시자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누구한테도 통제되지 않는 보안이 철저한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하고자 했습니다. 여기서 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겠죠. 어떻게 하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. 자, 여러분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가요? 저는 아이디어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OW라는 기술을 고안했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출한 답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컴퓨터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.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전 세계에는 수많은 컴퓨터가 존재하니까 이 많은 컴퓨터에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자라는 거죠. 아니 그럼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어떻게 접근할 건데 해킹이라도 할 거야? 해킹이 그렇게 쉬운 건가?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. 여기서 두 번째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.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시킬까라는 문제죠.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을 이 보안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겁니다.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느냐?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죠. 정확히는 돈이라기보다는 코인으로 보상을 하자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또 세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. 그 보상은 누구한테 줄 건데? 라는 문제죠. 보안 시스템에 참여한 모든 노드한테 동일하게 나눠줄까?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참여한 노드들이 투입한 하드웨어 자원은 각각 다를 거니까 보상 체계가 불공평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고성능 하드웨어를 통해서 기여를 많이 한 노드한테 보상하자라는 답을 내놓습니다. 여기서 또 네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
그러면 노드가 기여한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 건데? 라는 문제죠. 그 해결책으로 수학적인 문제를 내줄 테니 이걸 가장 빨리 푸는 노드한테 보상을 해줄게 라는 겁니다. 이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채굴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문제는 풀기가 아주 어려워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약 10분 정도 연산을 해야 풀 수가 있습니다. 이 수학적 문제를 가장 빨리 풀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겠죠. 그래서 GPU나 채굴 전용 ASIC 같은 고사양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거대한 채굴장들이 생겨난 겁니다. 이 채굴이란 것은 보상을 통해서 수많은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상시 연결되도록 하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확산시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. 즉 블록체인이라는 보안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.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에서 채굴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감이 좀 오시겠죠? 결국 비트코인에서 채굴이 필요한 이유는 그 누구도 코인 수량을 조작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독립적인 보안 시스템을 상시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채굴을 코인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의 목적은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된 보안 시스템을 상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문제 해결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채굴을 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문제 해결 방법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2016년도쯤에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비트코인에서 채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렸고요. 다음은 비트코인은 채굴하기 위해서 수많은 CPU, GPU, ASIC으로 엄청난 연산을 해야 한다는데 그 엄청난 연산이란 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?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. 이 궁금증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꼼꼼히 찾아보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잘 정리된 글들이 많으니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것을 찾아보시면 암호학에서 해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유익할 것이고요. 그 엄청난 연산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재미도 있을 것이고 어이도 없을 것입니다. 문제 해결을 이딴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창의성에서는 또 한 수 배울 수도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이딴 식의 문제 해결 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하드웨어 자원을 생각해보면 좀 씁쓸하기도 할 겁니다. 1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2편에서는 채굴로 인해 생겨난 재미있는 사업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